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을 전장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이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직접 목표물 삼아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2일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손에 넣을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만큼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늦게나마 배치함으로써 까다로운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모스크바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대표단 의장인 예오르 체르네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흐림 HRIM-2 미사일이 거의 실전 배치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만든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실전 배치에 들어간 흐림2 탄도미사일은 약 500kg 탄두를 50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단일 단계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최고 전장 로켓인 1970년대 빈티지 토치카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라 그러면서 사거리 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의 사거리 제한 에이테크스나 영국의 스톰쉐도 역시 사거리 제한을 하고 있죠. 이를 훨씬 넘어서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리에 견줄만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흐림2의 사거리는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에서 발사한다 그러면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860km이고 쿠르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520km에 불과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드니프로의 미사일 제조업체인 KB 피브랜드는 10년 동안 흐림2를 개발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 개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흐림2 미사일 개발은 다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집중 폭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흐림2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시험 발사까지 완료한 겁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월에 흐림2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워존은 지난 8월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흐림2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흐림2는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존은 이어서 작년에 당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우크라이나가 최대 620마일 그러니까 1000km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최대 360km의 사거리를 가진 넵튠 지상발사 대함 순항 미사일의 지상 공격 파생형을 배치했으며 점점 더 많은 장거리 가미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텔레그래프는 흐림2는 우크라이나의 최초의 중거리 딥 스트라이크 능력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부과한 사거리 제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수백 마일 떨어진 정밀 무기를 제공했지만 이 세 나라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에 이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확전을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진영의 이런 사거리 규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화력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수천 대의 드론과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 기지 또 산업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주로 드론인 수십 개의 훨씬 가벼운 무기로 드물게 반격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와 다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 외국 무기를 사용한 심층 타격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흐림2를 사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스크바를 넘어서 러시아 목표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타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생산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흐림2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물론이고 서방 진영도 흐림2 미사일의 속도감 있는 생산을 최대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이체벨레는 지난 9월 9일 전직 영국 군사정보장교인 프랭크 레드위치의 발언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 전에는 확실히 세계 10대 우주 강국에 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며 실제로 로켓, 미사일 등을 만드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레드위치는 이어서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로켓은 자신의 로켓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제니스라고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기술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흐림2 미사일이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는 대대적으로 긴장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의 방어 전략도 대폭 수정돼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러시아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올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주요 군사 목표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내륙 깊숙한 곳으로 이동 배치해 왔습니다. 또 그런 군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방공망 등의 보호 장치도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격당할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크렘린궁을 포함해서 모스크바의 주요 목표물도 방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텔레그래프도 흐림2가 최전선 부대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더 많고 더 파괴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비행장, 공장 또는 정유 공장을 폭파하면 러시아 공습을 억제하고 러시아군에 대한 중화기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이며 광범위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젤렌스키를 제거하려는 러시아 여러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개인적으로 그를 겨냥한 공격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림2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개발에 성공한 장거리 드론 팔라니치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 공격을 가한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에 국가독립기념일 기념하는 연설에서 팔라니치아 드론과 관련해 우리의 새로운 무기의 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전투 사용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들어오지만 설계와 전체 제조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이체벨레는 지난 9월 9일 팔라니치아에는 이 터보젯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연소 엔진이 장착된 드론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며 여러 유도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서 팔라니치아 전투 드론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격을 가하고 있는 약 20여 개의 러시아 군 비행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0에서 7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띵크탱크 전쟁연구소는 그동안 러시아가 깊은 후방 지역의 성역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제한 조치 때문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 내 최소 250개의 러시아 주요 군사 목표물 가운데 20개만을 타격할 수 있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일단 팔라니치아의 비행 가능 거리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팔라니치아의 최대 사거리가 700km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에이테크스와 비슷한 수준임을 암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크스의 경우에 사거리를 대폭 제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영국이 에이테크스나 스톰 섀도우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지 않더라도 팔라니치아 장거리 드론과 흐림2 미사일을 잘 혼합해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가 행하게 될 대반격이 기대가 됩니다. 화이트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